여러분,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유물 하나가 우리가 알던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놀라운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동아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예 다시 쓰게 만든 정말 대단한 고고학적 수수께끼예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오사카에서 시작됩니다. 고고학자들이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무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이건 뭐랄까 당시 고대 일본, 그러니까 외왕국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옛날 무덤이 아니었던 거죠. 뭐랄까 하나의 변수라고 할까요? 모든 단서가 한결같이 여기는 일본이 아니다, 다른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단서 뭉치였어요. 자, 그럼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모든 증거가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한반도의 왕국, 백제였죠. 조사관들이 보니까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무덤 스타일하고는 정말 하나도 안 맞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 4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 무덤을 만드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묻는 의식까지 뭐 하나 일본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당시 백제 지배층의 장례 문화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 히노시라고 불리는 이 총동 다리미 좀 보세요. 이게 백제 왕릉에서 발견된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건 백제 왕실에서 보낸 명함을 발견한 거나 다름없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무덤이 백제 왕족의 것이라면 대체 백제 왕족이 왜 일본 땅에 묻혀 있는 걸까요? 그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5세기 당시 백제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절박한 시기였어요. 북쪽의 강대국 고구려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이웃이었던 즉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동맹의 확실한 증표로 왕자 한 명을 일본에 보냈던 겁니다. 이 곤지 왕자는요, 그냥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동맹 맺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한 일본 땅에 백제 왕실의 핏줄을 보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일본의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하고 땅속에서 나온 명백한 고고학적 증거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일본의 고대 역사책 일본 서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곤지 왕자가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오다가 중간에 있는 어떤 섬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훗날 백제의 위대한 왕이 되는 무령왕이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사실로 믿어왔어요. 바다 위에서 태어난 왕. 정말 멋진 전설이잖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고학이라는 게 때로는 아주 오래된 신화마저도 뿌리채 흔들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고학이 어떻게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무령왕의 무덤이 실제로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나온 묘지석이 이 모든 기록을 바로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 묘지석에 따르면 무령왕은 서기 462년에 태어났어요. 이건 곤지 왕자가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꼬박 1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시 말해 무령왕은 일본으로 가는 길에 태어난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일본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오사카 고본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하나씩 쭉 늘어놓고 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무덤은 백제 왕족이 일본에 살았던 그 시대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 셈이죠. 물론 우리가 이 무덤 주인은 정확히 누구다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어쩌면 곤지 왕자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에 계속 남아서 살다가 죽은 그의 다른 자녀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무덤이 15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던 한국과 일본의 잊혀진 역사, 그 둘을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무덤 하나가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고대 교류의 비밀, 함께 나눴던 또 다른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 발밑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요?